자, 이런 민주당 공천 갈등에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졌어요, 이분. 게다가 5선 의원이에요. 한 지역구에서만 내리 5선. 근데 이 의원도 지금 사실상 컷오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연히 출마한다고 했던 안민석 의원. 근데 당의 결정에 지금 사실상 컷오프 되는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이 전략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컷오프가 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오산에서 저 안민석은 압승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친명이라는 이유로 도리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경기 오산에서 연이어 5선을 한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되죠. 근데 또 이제 경선 없이 오산에 내리꽂기 전략 공천을 시도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안 의원은 2년 전 오산시장 선거에서도 중앙당이 전략 공천을 해서 패배를 한 아픔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면서 당 전략 공관위가 이제 안민석과 오산 당원들에게 경선할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5선을 한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 관리를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안민석 의원이 오산 지역구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근 20년을 했잖아요. 한 지역에서.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투표를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경선이라도 좀 합시다. 누가 여기 와서 도전할 건데. 근데 경선 안에 전략지역 다른 사람 꽂겠다. 이러니까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왜 배제됐을까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있었고 구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외롭게 싸워온 윤주 씨를 오늘 이후로 우리 도민들이 윤주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자, 저렇게 이제 제보자라고 하면서 윤주호 씨를 한동안 뭐 이렇게 감싸고 있었지만 결국 윤주호 씨의 거짓말도 몇 가지가 드러났잖아요. 자, 이러면서 안민석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런 위기를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잣대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평가를 해도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다시 공천을 주기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TV조선이 확보한 명단에서 31명 중에서 3명은 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명이라도 이 객관적 잣대로 봐서 도저히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다고 싶으면은 그게 완전히 뭐 정성평가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량평가에 의해서도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안민석 의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것은 이것과 별개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들어갔다면은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해요. 지금 친명이라고 하지만은 친명, 본인이 내가 친명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친명이구나 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안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5선이고 만약에 다음에 그 당선이 된다면은 6선돼서 당의 그 친명계 안에서 거의 뭐 자장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국회의장도 노릴 수 국회의장도 노릴 수 있고 그럼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갈래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객관적 잣대로 해서도 도저히 내세울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는 친명이 아니다. 그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금 꺼림직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안민석 의원이 물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비호하는 발언도 많이 했지만,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려고 하는 발언인가 하는 발언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요거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왠지 뜨끔할 것 같은 이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주운전 전과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죠. 당시에 저 발언도 꽤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상대당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해찬 당시 최고위원이 예? 이거 음주, 사기, 불륜 다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거 아니냐. 용기를 높이 산다. 그런 주장을 받기도 찬성한다라는 뭐 그런 이제 뭐 논평을 내놓기도 이제 주장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안민석 의원이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전혀 뭐 당대표를 겨냥한다거나 이런 반응은 진짜 오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사고금 막론하고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저 발언을 한 그 계기가 뭐냐면은 작년 5월에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도 뭐 도덕성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뭐 그러면서 했다 그러는데 사실 돈봉투 사건을 얘기하면서 굳이 뭐 어떤 그 뭐 음주운전 예. 뭐 무슨 불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는 게 이게 저 장면 때문인가라는 뭐 이런 재평가되는 영상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게다가 이 사람도 있었어요. 지난 총선 과정, 이번 총선 뭐 앞부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결정을 지금 끝까지 갈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랬잖아요. 오직 안민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저도 나서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이 자긴 절대 정치할 마음 없다 이러더니 귀신같이 나왔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안민석 지역구 쫓아가고 싶죠. 오산. 제가 뭐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씨름하자고 나간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닌데 저도 이런 식이면 안민석 떨어뜨리는 목표 하나로 오산에 출마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민석한테 굉장히 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민석 300조 때문에 세무조사 시달려. 저는 안민석 때문에 제 인생 얘기만 해도 여기서 예. 이제 뭐 정유라 씨 주장은 그래요. 우리가 뭐 300조 뭐 숨겨놓은 거 없는데 왜 그때 300조 얘기해가지고 우리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서 한번 도전해보겠다까지 했는데 이건 좀 불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불발이 되면 정유라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해서 닭 쫓던 개 신세냐? 뭐 나름대로 허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 나오는 하나의 고사를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공명 주생종달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종달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내가 안민석 의원을 낙천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작 안민석 의원은 나는 중달이 아니고 나는 내가 마속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똑같이 앉아 제갈공명이 나오는데 나도 마속이다. 내가 마속이 된 것 같아. 읍참을 한 거다. 읍참 마속에서 그 마속이인데 왜 내가 마속이 돼야 되지? 마속이 돼야 될 사람은 정작 찐명인 정성호, 조정식 의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아하, 잠깐만요. 그 말씀은 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정식까지는 안 가고 읍참마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류의 친명주류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도 내가 아낀 사람도 쳤거든요라고 보여주는 장면으로 안민석 의원을 이거 내세운 거 아니냐고 안민석 의원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민석까지만. 근데 왜 내가 마속이 돼야 돼? 마속은 정성호나 조정식이 돼야지라고 항변할 것 같다는 거죠. 예.
자,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은 공천 문제로 당이 시끄럽습니다. 이때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죠. 왜 공천 탈락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이게 뭐 잘된 공천이니 뭐 근데 공관위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나?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야? 공정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그 민주당의 박영훈 그 전략공관위원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친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26일에 그 출연을 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그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그런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그 패널들이 임종석 왜 이렇게 오래 끄냐, 임종석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결단을 박 의원이 내려라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박 의원이 내가 지금 전략공관위 회의에 방금 다녀왔는데 예. 임종석 실장이 당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전국 선거 판세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임 전 실장 곧 결론 날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그날이 민주당이 새 출발하는 날이겠네요. 그러니까는 또 박 의원이 또 네, 새 출발하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제 그 임 전 실장 컷오프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향적이기도 하고 또 공관위에서 기밀하게 논의됐던 그런 사항을 굉장히 공관위원이잖아요. 그렇죠. 누설한 것이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예, 뭐 사퇴를 하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이때 방송을 봤더니 그냥 뭐 저 정도 수준을 한 게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했을 조롱성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임종석 실장께서 당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국의 선거 판세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내가 임종석 실장이면 저한테 전화했겠다. 임종석 실장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한 3번쯤 하면 그때 받을게요. 받고 직접 통보해서요. 컷오프입니다라고. 예, 한 3번 나한테 전화하면 받을게요. 글쎄요. 결국 자신 발언에 그리고 저분이 또 청년 그 대표로 민주당에 또 들어온 사람들인데 사퇴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감투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인물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감투의 무게보다는 감투의 화려함을 쫓다가 일종의 불꽃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사그라든 일종의 분화방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치중진담이라 말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진담을 한 것이 아닐까. 뭐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지금 공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특정 계파를 쳐내자는 그러한 이 속내들이 좀 어떻게 의기투합이 돼 있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송권 국장님,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물론 뭐 계속 구독자도 늘리고 그러는 건 좋습니다만 이제 다른 사람을 저렇게 비하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임종석 문제로 지금 친명 친문이 지금 저렇게까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나 있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말이야 이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나한테 전화해봐. 내가 2번은 안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뭐 여야를 떠나서 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야 떠나서 문제죠. 그 진영을 떠나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이해 득실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뭐 조회수를 많이 늘려서 뭐 자극적인 것을 해서 뭐 슈퍼챗이라는 것도 좀 받고 그런 뭐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관위원은 저 자리에서 본인의 위치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죠. 과시를 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저런 말이 있어도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만 하지만은 제재가 없잖아요. 제재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전에 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욕설을 막 했지 않습니까? 욕설을 했는데도 그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송에도 출연하고 제재가 없으니까 저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저 유튜브는 또 저 사람들은, 출연하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거를 좀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 지점인데, 그래 저거를 어떻게 현재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 없다고 해요. 예. 없기 때문에 저런 그 보안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재를 안 받는 것뿐입니까? 공천도 받잖아요.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했고 지금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만 결국 공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당 지도부 내에서도 뭐 나름 가만히 있으면 뭐 그래도 그래 떨어진 사람 마음이라도 좀 이해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친명계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지금 태도가 잘한 거다라고 하면서 누구까지 비유한 줄 아십니까? 축구 선수 그 사람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신인 축구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의 자리에 교체되는 것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교체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수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이재명은 시대 정신이고 상징이다. 바로 손흥민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광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실소를 넘어서 약간은 좀 상당히 좀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예. 국가대표팀이잖아요. 국가대표팀이 앉아 이 캡틴들을 쭉 이야기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그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과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의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에게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지금 세대 교체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의 세대 교체가 뭐가 문제냐면 감독이 선수들이 기량에 의해서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선수들과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선수를 뽑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일종의 정신적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아까 이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던 분들, 축구 선수들은 국가대표 캡틴들, 주장들이거든요. 자,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표상일 수 있는 이유는 당대표나 이런 것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못했지만 대통령 대선까지 나갔다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또 한 분, 섭섭한 분이 한 분 빠졌죠. 정동영 후보. 정동영 대표도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못 됐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반열에 올리기까지는 아직 남아야 될 정치적 시험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자신의 자의적인 잣대로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문제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가대표와 비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정치적 오바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까 그 그래픽 다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축구에 비교를 해서 그런데 뭐 정치 얘기입니다만 저는 축구 얘기만 잠깐 하죠. 한국 축구가 과거에 월드컵만 나가면 1승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문제가 여러 가운데 하나는 한국 축구에 계보라는 게 있어요. 고대 출신들, 뭐 연대 출신들, 인천대, 영남대.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학교 출신들을 국가대표에 많이 뽑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대표만 되면 됩니까? 대표만 되면 돼요? 경기 나가서 지는데 그걸 바꾼 게 2002년 히딩크였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 시작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파벌 문제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손흥민 선수의 가장 다른 점은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이 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이 손흥민의 시대인데. 그래서 겸손하죠. 그렇죠. 그걸 이강인 선수가 런던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을 때 받아들이고 사진도 찍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취받은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받아들이겠어요? 나가라 하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 하겠죠. 네. 절대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 시대면은 자기 시대라도 그 비주류를 인정을 해야 돼. 정치권에서는 과거에 DJ 또 노무현, 문재인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에서 상대로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근데 DJ 때도 이기택 대표가 공동 대표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노무현 때도 비노 해서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 비노로 상당히 세게 부딪히고 했어요. 그래도 다 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친문 패권주의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